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학교폭력 유형 제 세 번째가 되겠죠. 그죠? 세 번째는 금품갈취입니다. 금품갈취. 말 그대로 그죠? 금품을 뭐 빼앗는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되겠죠. 약간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이렇게 내놨는데요. 돌려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돌려줄 생각이 있다 없다 판단이 돼야 안 돼요. 그쵸? 판단이 안 되죠. 그죠? 네. 너 이거 돌릴 생각 있었냐? 당연히 나중에 가서 학폭으로 신고되면 돌려주려고 그랬는데요.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누가 아니요. 절대 돌려줄 생각 뺏은 거 맞아요. 이렇게 인정하는 학생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빌린 거예요. 이 금품갈취를 말할 때는 아이들이 항상 하는 말이 빌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빌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금품갈취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갖다가 말하기 위해서 빌렸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빌렸다에 즉 내가 그 빌렸다라는 것은 가해 학생이 말하는 거고요. 그럼 저는 빌렸다는 말은 이제 피해 학생이 볼 때는 빌려 주었냐 뺏겼냐 이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가해 학생이 말하는 거는 전혀 의미 없습니다, 그죠? 돈을 준 사람 마음이에요. 돈을 준 사람이 빌려 주었느냐 뺏겼느냐를 묻고 또는 판단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애매하냐면 분명히 나는 피해 학생으로 돈을 뺏겼어요. 뺏겼죠. 그런데 뺏겼다고 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쵸? 어려워요, 이게. 왜냐하면 또 복수당할까봐. 돈을 항상 이게 한두 번, 여러 번 뺏겨본 친구가 있다 그러면 좀 그렇죠, 그죠? 네. 한번 뺏겨보면요. 그 뺏긴 아이의 심정이 이해가 가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뺏긴 아이의 심정을, 여러 명의 아이의 심정을 보니까 똑같은 게 있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죠, 그죠? 바보같이 왜 뺏겼냐? 이거 엄마, 아빠가 그렇게 얘기해요. 내 자녀에게 병신 같은 새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런 돈이나 뺏기고 하자고. 지금까지요, 뭐 10만원, 20만원 뺏길 때까지 뭐 했냐고 그렇게 얘기하죠. 절대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피해를 보는 사람은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거예요. 피해 보는 사람에게 너 왜 피해 받냐라고 따지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죠? 피해를 받은 사람의 마음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보듬어 줘야 되는 거예요. 혼을 내야 될 사람은 가해 학생을 혼내야 되지. 우리 부모님 가만히 보시면 피해 학생을, 우리 피해받은 내 자녀를 혼내고 있습니다. 이 자식아, 한 대 치지, 맞고 있었냐? 이런 말 쓰시는 부모님 있죠, 그죠? 네. 그건 올바른 교육이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왜 피해를 보게 됐는가? 그걸 눈여겨보셔야 되죠.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앞에 있는 친구가 또는 선배가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빌려주는 친구도 있겠죠. 그 다음에 안 빌려주는 친구도 있겠죠. 돈이 있다는 가정하에입니다. 그죠? 돈이 없으면은, 그죠? 예. 돈이 있지만은, 이거 내가 어디 써야 되기 때문에 못 빌려줘 라고 말하거나, 있지만은 돈 없어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어물쩍어물쩍거리면서 그냥 빌려줘요. 네. 빌려달라 하니까 빌려주는데 빌려주는 마음이 뭐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마음이 있어요. 무서워서 빌려주는 경우, 네. 이게 학교 폭력이죠, 그죠? 그 다음에 무섭진 않은데 뭔가 빌려주기 그래요. 네, 상황이 있죠, 그죠? 근데 이제 빌려줬어요, 그죠? 예, 이게 빌려줄 때의 마음은 참 여러 가지입니다. 이게 뭔가 상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자, 빌려줬습니다, 그죠? 자, 빌렸다. 그 다음에 이제 갚으라고 해야 되죠. 갚으라고 말을 못해요. 학교 폭력입니다. 자, 갚으라고 말합니다, 그죠? 갚으라고 5번 얘기했는데도 안 갚고 있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때려요?
아니죠, 그죠?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돼요. 담임선생님한테 얘기해서 그 빌려준 친구는 거의 다 그 학교 친구가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같은 반이면 우리 담임선생님한테, 다른 반이면 예를 들어서 나는 1반이고 걔가 3반이면 3반 담임선생님한테 얘기하면 돼요. 3반 담임선생님, 제가 저한테 5천 원 빌려갔는데 제가 5번 갚아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갚아요. 그럼 선생님이 받아줘요. 간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내가 무서워서 빌려준 게 아니고 그냥 빌려줬다,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안 갚는다 그러면 그 친구 막 욕하고 때리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역으로 내가 학폭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담임선생님한테 가서 안 갚는다 하면 담임선생님이 돈 가져오라 그러면 돈 가져와요, 그냥 간단하게. 그럼 앞으로 이제 그 친구에게는 돈 절대 그래 하시면 안 되죠. 이런 일반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그렇죠? 제외하고. 무서워서 빌려주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요. 네. 그러면 이제 딱 상황 파악이 되죠. 나는 약하고, 얘는 강한데, 소문은 나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이미 나한테는 강자입니다. 야, 돈 5천 원만 빌려줘봐. 자, 이 말은 분명히 단어상에는 빌려달라고 말했죠. 근데 내 입장은요. 안 빌려주면 어떻게 될까봐. 그죠? 다르죠, 그 상황이,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빌려줍니다. 그죠? 자, 빌려놨다, 그죠? 일주일 지났는데 돈 얘기 전혀 없어요. 근데 나는 갚아라고 말을 해요, 못해요? 그쵸? 무서운 제 학교에 짐 줬던 쟤한테 갚아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게 뭐라고요? 금품갈취죠. 이게 저 친구는, 빼앗은 친구는 빌렸다고 말하지만 나는 빌려준 게 아니고 빼앗겼다가 되는 겁니다. 기준은 아시겠죠? 그죠? 기준. 그죠? 돌려달라고 강하게 요구할 수 있으면 빌려준 거예요. 근데 돌려달라고 말을 못하는 경우에는 빼앗긴 거예요. 예. 가해 학생이 빌렸다는 말은 전혀 참작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돈을 빌리려고 하는 친구들은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럼 이제 이렇게 알면은 또 이렇게 조금 머리를 쓰는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빌렸다고 얘기해, 이렇게 사전에 미리 급주는 애도 있죠. 상당히 사악한 나쁜 친구들이죠. 가중처벌됩니다. 조사하면서 혹시 다른 말 없었냐고 물을 때 빌렸다라고 말해라고 시켰다, 이렇게 되죠, 그죠? 예, 그러면 가중처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옷이나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똑같습니다. 돈이건 옷이건 뭐 학용품이건 무슨 상관입니까? 어떤 물건이건, 그죠? 빌린다 해놓고는 안 줍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그죠? 깨 부숴버리죠. 그것도 금품갈취입니다. 그 다음에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보통 이제 3학년 선배가 2학년에게 시키죠. 또 2학년은 누굴 시켜요? 또 1학년을 시키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대물림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3학년 일진, 2학년 일진, 1학년 일진, 이렇게 그룹을 형성해서 시키고 또는 일진들이 아니더라도 조금 이제 3학년을 볼 때 2학년 중에 쟤 조금 말 잘 되겠다 싶으면 너 언제까지 얼마 걷어와, 이렇게 시키죠. 이 시키는 3학년은 금품갈취의 최고 우두머리죠. 네, 제일 큰 벌을 받고요. 3학년이 시켰죠. 그럼 나는 3학년이 시키니까 나 역시 돈을 걷습니다, 그죠? 걷을 때 나의 행동에 따라서 나 역시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3학년으로부터 돈 걷어와. 이 압력에 의해서, 그죠? 금품갈취로 내가 지금 돈을 걷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나는 걷으면 안 되죠. 네. 걷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형, 나 그거 못해라고. 형이 나를 때리더라도 나는 못한다고 말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말 안 하고 형이 시키니까 시키는 돈을 걷는데, 돈을 걸을 때, 야, 미안한데, 나 이번 주까지 돈이 필요한데 좀 빌려주겠어? 이렇게 아주 불쌍하게 하면서 돈을 갖다가 빌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나는 이제 피해자가 될 수 있겠는데, 나 역시 힘이 있다 보니까 돈을 나도 빼앗아요. 그러니까 위에 선배가 시켰는데 그 돈을
10만 원이면 10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 나 역시 폭력의 방법으로 돈을 걷게 되면 나도 가해자가 되는 거죠. 누구한테 가해자예요? 돈을 빼앗기는 아이들에 대한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또 나는 피해자가 되죠. 3학년에 대한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해자 겸 피해자가 동시에 될 수 있는 경우가 돈을 걷어오라고 시켰을 때의 중간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 입장에서 굉장히 행동을 잘 하셔야 됩니다. 첫째, 무조건 거부해라. 그죠? 형 때린다? 좀, 제가 제 입장에서 말한다면, 때리면 저는 맞아야죠. 그죠? 네. 내가 나쁜 행동을 하느니, 저는 차라리 맞겠습니다. 제가 학생이면. 네. 그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는 게 두렵다고요? 맞는 게 두려워서 다른 후배나 다른 친구 돈을 빼앗는다고요? 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네. 나는 분명히 형이 나한테 돈을 걷어오라고 시킨 것이 잘못됐다는 걸 나는 알고 있어요. 두 번째,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나 역시 잘못된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나는 잘못된 행동을 두 번이나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형이 무섭다? 무섭다고 다 합니까? 네. 사람은 판단할 줄 아셔야 됩니다. 무서워도 나쁜 걸 시킬 때에는 하지 않겠다고 해야 되죠. 네. 너 망봐. 그죠? 망보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습니까? 절대 아니죠. 다 압니다. 망을 보는 행위 자체가 물건을 훔치는 것에 동조해서 같이 취급받는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돈 걷어와 나쁜 거 알면서도 나 역시 돈을 걷고 있죠. 예,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금부갈치는요, 굉장히 힘센 아이가 약한 사람에게 빼앗는 경우도 생기겠지만, 이렇게 사슬로 엮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이게 학교에서, 제대로 이 금품갈치 조사를 하지 않게 되면, 아이들 간에는 힘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사슬이 엮여 있는데, 이거 나중에 캐다 보면요, 엄청나게 이게 큰 일이 벌어집니다. 학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가해자, 그죠? 제일 위에 가해자, 중간에는 한 명이 가피해자 해서 쫙 수십 명이 엮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빨리 잡아내야 되는 경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인 나부터 제대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안전한 학교 폭력이 없는 학교를 위해서 누가 나서야 돼요? 학생 여러분 나서야 돼요. 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셔야 돼요. 위에 선배가 그런다고 해서 시키는 것도 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선배한테도 선배님 그거는 제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좀 대바라지게 싸가지 없게 말해야 되겠죠. 그러면 찍혀요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찍히면 나한테 나쁜 일 안 시켜요. 이해하시겠죠?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금품갈치에 대해서 뭐 항목은 4개지만 이 금품갈치에 대한 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조금 상세하게 봤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